자, 그러면 저희 이번에는 리마인더라는 이름의 앱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리마인더라는 이름에서 보이듯이 보통 저희가 이제 뭐 투두리스트 뭐 이런 이름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리마인더라는 이름으로 앱을 만들기도 하죠. 자, 리마인더는 이제 굉장히 대표적으로 앱을 만들 때 처음 한 번씩 다 해보는 그런 종류의 서비스인데, 뭐 상태 관리,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상태 관리, 뭐 리스트 관리, 그리고 어떤 데이터에 대한 이제 CRUD 데이터 한 세트에 대한 작업, 뭐 이런 것들을 하기에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제 여기에다가 지금 우선 이제 이거를 선언을 하나 했고요. 실행 먼저 해놓고 하나씩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번에는 저 위에 뭐 헤더나 이런 틀은 그대로 유지를 하기는 할 거지만 이런 거는 다 유지를 하지만 그 이 컬럼 안에 칠드런들을 싹 한번 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이제 아무것도 없는 리스트가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 뒤에 이제 이 플로팅 버튼에 대한 부분도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센터에 대한 부분도 센터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이제 이 중앙 정렬에 대한 부분이 지금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센터에 대한 부분도 제거하고 이렇게 컬럼으로 배치를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우선 아까 했던 것처럼 텍스트 필드가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텍스트 필드가 들어가고 컨트롤러가 하나 필요합니다. 컨트롤러는 컨트롤러라는 이름으로 위에다 만들어 줄게요. 미리 저기다 선언했고요. 자, 이제 이 인트가 필요 없고 인크리먼트 카운터 함수도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텍스트 에디팅 컨트롤러 이렇게 하나 만들고 그래서 저기 있는 인풋에다가 이렇게 배치해 놓는 이런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인풋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중앙으로 이렇게 정렬이 됐고요. 중앙으로 정렬이 된 이유는 그 메인 축에 대한 정렬을 센터로 해놨기 때문인데 이거를 스타트로 바꿔가지고 이 위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게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이 버튼을 하나 더 만들 건데요. 버튼을 더 만들어서 버튼은 아까도 했던 그 엘리베이티드 버튼으로 이걸 만들고요. 자, 여기 차일드에다가는 텍스트 해가지고 입력이라고 써져 있는 이런 버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입력 버튼 이렇게 아래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앱을 만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웹페이지도 그렇고 웹페이지에서도 뭔가를 만들게 되면은 이게 한 줄 한 줄씩 영역을 차지하면서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블록 요소라고 하죠. 웹에서는 블록 요소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컨셉이 다른 앱, 다른 디자인 레이아웃에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리액트 네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뭐 플렉스 레이아웃이라는 거 이용을 하고 있고, 물론 플러터도 거의 플렉스 레이아웃의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 비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이런 식으로 그한 줄씩 스택이 돼서 쌓이는데 이거를 가로로 배치를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로로 배치하는 게 이제 저희가 레이아웃 작업하는 거에 거의 시작이자 이후에도 레이아웃 작업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대한 그런 기로 같은 것들이 많이 나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거를 가로로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여기에 가로 배치를 하기 위한 로우라는 그런 컴포넌트가 있고 로우라는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우라는 컴포넌트는 그 안에 이렇게 여러 개의 칠드런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칠드런에다가 이 요소들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 로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해보면은 오류가 좀 나고요. 생각만큼 이게 잘 되지가 않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텍스트 필드 같은 경우, 텍스트 필드랑 이 이제 버튼이랑 이렇게 있을 때, 쉽게 얘기하면 텍스트 필드는 기본적으로 한 줄을 꽉 채우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요소고요. 엘리베이티드 버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인라인이나 뭐 인라인 블록 같은 그런 이제 어떤 컴포넌트랑 좀 옆에 나란히 있을 수도 있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텍스트 필드 자체와 그리고 이 엘리베이티드 버튼하고 이제 한 로우에 넣기에는 너무 이제 넘쳐버리는 현상이 좀 발생을 한 겁니다. 텍스트 필드가 가로로 꽉 채우고 있으니 어떤 게 들어가든지 간에 그 옆에 들어가면 넘치게 돼요. 자,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저희는 저 텍스트 인풋을 조금 짧게 줄이고, 그런 다음에 그 버튼을 옆에다가 넣고 싶은 건데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 때에는, 자, 이런 작업들을 할 때에는 저희가 이제, 그 익스펜드라는 그 위젯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 익스펜디드입니다. 익스펜디드라는 이런 그 위젯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익스펜디드라는 위젯은 익스펜디드라는 위젯은 이거 웹 기준으로 웹의 그 플렉스 레이아웃을 아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해하기가 편하실 텐데, 플렉스 1이라고 할당을 하게 되면은, 자기랑 이웃하고 있는 객체가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을 뺀 나머지 영역들을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렇게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남은 공간 전체를 활용하는 그런 이제 위젯이 이 익스펜디드라는 위젯이 되고 이 익스펜디드라는 위젯이 이제 엘리베이티드 버튼을 사용하고 남은 이 왼쪽 공간이죠. 이 왼쪽 공간만큼을 차지를 하고 그런 다음에 텍스트 필드는 해당 익스펜드만큼만 이렇게 꽉 채우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이 가로로 배치하는 이런 요소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플러터 위젯 중에서는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단일 위젯으로는 화면을 꽉 채우는 거, 가로로 꽉 채우든 위아래로 꽉 채우든 혹은 가로 세로를 다 포함해서 꽉 채우든 위젯 자체의 크기가 화면을 쓸 수 있는 최대 크기를 다 차지하면서 쓰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그 이 위젯 중에서 이제 저희 위젯 중에 여기 컬럼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그런 위젯이고 그래서 컬럼 같은 경우에도 이 컬럼의 크기를 보면은 지금 이 쓸 수 있는 게 위에
그 헤더 제외하면은 아래 있는 그 컨텐츠 이만큼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래 있는 공간을 컬럼이 좀 보다 크게 잡아가지고 사용을 하는 그런 이제 형태로 이것들이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UI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 저희가 이 아래쪽에다가 이거를 실제로 등록을 했을 때 표시가 될 그런 리스트에 대한 부분들을 작업을 해 줄 건데요. 자, 리스트를 만들기에 앞서서 저희가 데이터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마인더 아이템이라는 이런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화면에 표시를 하기 위한 클래스가 아니라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클래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우선, 자, id라는, 여기 이제 타입을, 그러니까 이 저장하는 데이터가 뭐 할 일 목록이라 그러면 단순히 한 줄의 이름만 딱 들어가게 되기는 하지만, 한 줄의 그것만 딱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보통은 여기에 뭐 스트링으로 된 id가 선언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실제 입력한 컨텐트 같은 것들이 할당이 되거나요. 아니면 뭐 날짜 뭐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게 될 건데, 그런 것보다 저는 이게 이제 완료가 되었다 아니다 뭐 이런 값들을 할당을 할 수 있는 어, 이런 이제 뭐 완료 여부에 대한 필드 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이 컴포넌트에, 자, 리스트를 하나 선언을 하고요. 배열 같은 거죠. 리스트를 선언을 하고 리스트 안에 아이템들은 리마인더 아이템이 들어가는 이런 이름의, 자,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배열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 배열 안에 들어가는 거는 리마인더 아이템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어, 자, 이 리마인더 아이템에 그 지금 저희가 타입으로 선언하는 게 id 컨텐트 visible. 자, 이거 그 하나씩 생성해서 넣기 귀찮아가지고 이거 그냥 한 줄에 생성해서 넣으려 그랬는데 생성자 함수를 만들어야겠네요. 자, 뭐 귀찮지만 생성자 함수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렇게 그 생성자 함수는, 생성자 함수는 그 클래스 이름하고 같은 이름을 이렇게 가지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입력받을 필드로, 자, id, 자,
이렇게 해서 무조건 다 require로 하게끔 선언해 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리마인더 아이템 선언할 때 id에다가 1 그리고 컨텐트는 first item is the는 false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템을 하나 그리고 한 3개 정도까지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이런 리스트의 형태의 데이터들은 화면에 표시를 할 때, 이 리스트를 표시하기 위한 리스트 빌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리스트 뷰가 있고 리스트 뷰의 빌더가 있는데요. 자,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위젯이 이렇게 있고, 그런 다음에 이 밑에 이제 보통 리스트 뷰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리스트 뷰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제 텍스트 필드나 이런 것처럼 리스트 뷰는 자기에게 할당된 공간을 꽉 채워서 쓰려고 그러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현재 이제 로우가 한 줄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생각을 할 때 이 아래에 있는 남은 영역에다가 리스트가 표시가 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에 이제 이렇게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요. 자, expanded를 이렇게 하나 선언을 해서 expanded 안에다가 child로 리스트 뷰를 표시를 하는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스트 뷰를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거는 결국 리스트 뷰에 그 아이템들을 하나씩 다 그려가지고 사용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리스트 뷰의 빌더 함수 이용을 해서 그 안에 이제 아이템 빌더를 할당을 하는 것으로 이것들을 구성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 아이템 빌더 안에다가는 자, 여기 이제 그 컨텍스트랑 인덱스를 이렇게 받아서 함수를 직접 선언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컨텍스트 같은 경우에 타입을 지정을 하면은 훨씬 코드 힌트 같은 도움말을 받기가 좋고요. 그래서 이 컨텍스트의 타입은 빌드 컨텍스트 그리고 이 인덱스는 int로 되어 있는 이런 함수를 만들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표시를 할 때 자, 일단은 텍스트 표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제 일단은 이렇게 텍스트 컴포넌트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텍스트 컴포넌트 표시해서 자, 여기 이제 아이템 컨텐트라고만 일단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계속
빠진 것들이 있어가지고 오류가 계속 나고 있는데, 자, 아이템 카운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총 몇 개를 그릴 거냐에 대한 내용들을 넣어줘야 되는데, 저희가 저 위에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리스트에 랭스 넣어주시면 됩니다. 랭스 넣어주시면 되고, 자, 아이템 빌더에, 이거 제가 자꾸 자바스크립트 쓰던 버릇이 자꾸 남아가지고. 자, 여기에다가 텍스트 이런 식으로 출력하게끔 제 해주면은, 여기에 그 내용 출력하는 거는 아직 안 됐지만, 내용 출력하는 것까지는 안 됐지만, 그래도 항목 자체는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총 값이 3개가 입력이 돼서 3개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리스트의 랭스를 가지고서, 그리고 여기에 그 인덱스를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다가, 자, 저 위에 리스트의 인덱스번에 컨텐트 이런 식으로 값을, 즉 값을 이제 할당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퍼스트 아이템, 세컨드 아이템, 서드 아이템 이렇게 이름들이 출력이 잘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기능들을 조금 추가하고 뭐 해줄 것들이 좀 있지만, 일단 제일 먼저 빨리 하고 싶은 거는 여기에 입력을 해가지고요. 여기 입력을 해가지고 빨리 이 인풋을 통해서 텍스트 필드를 통해서 항목을 추가시켜 주고 싶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온프레스를 했을 때, 자, setState 함수 이용해서 스테이트 변경을 시켜줄 건데, 저 리스트에 add 해가지고 아이템을 더해주게 되고요. 아이템을 더할 때 무엇을 추가하냐면은 리마인더 아이템을 추가를 하고, 그런 다음에 id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id 부분이 지금 이 리스트의 랭스를, 자, 문자열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거를 넣었는데, 지금, 자, 리스트의 랭스 플러스 1을 하면은 지금 패턴에 이제 숫자가 1씩 더해지면서 스트링으로 할당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컨텐트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러에 텍스트를 넣을 거고, 처음 기본 완료 값은 당연히 false일 테니 false로 이렇게 처리를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자, 컨트롤러에 빈 문자열이면, 자, 이 뒤에 있는 추가하는 함수는 실행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그러면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네 번째 아이템에서 입력해 주면, 여기 이제 이렇게 네 번째 아이템이 추가가 되어 표시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더 더해주냐면은, 여기 컨트롤러 텍스트 이런 식으로 초기화시켜 주면은, 입력하고 나면은 다시 인풋이 초기화가 되는 이런 부분들도 어렵지 않게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추가되는 내용들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저희가 이제부터 할 일들은,
우선은 여기에다가 그 체크박스를 통해서 뭐가 완료된 항목이고 뭐가 완료된 항목이 아니다. 이런 거에 대한 디자인 요소들을 조금 추가를, 아니, 그러니까 디자인 요소가 아니라 기능 요소를 좀 추가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 스타일링을 조금 입히는 그런 부분들을 마저 조금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